안녕하세요. 정프렌치입니다. 전에 제가 뮤직 테라피, 그러니까 뮤직 치료에 관해서 일부를 내보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2부 연속입니다. 맨 마지막에 제가 1부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, 그 바로크 시대 그 다음에 클래시컬 피리오드 때 음악 특징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. 그 음악 특징에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. 밸런스, 그러니까 그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. 두 번째는 폼, 그거는 형식을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simplicity, 아주 심플한 걸 얘기를 해요. 네 번째는 novelty, 그것은 아주 귀족적이고 고풍스럽고 우아한 거,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것이에요. 이 4가지가 그 고전파 음악의 특징인데, 특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, 바로 이 특징으로 인해서 그런 음악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각 그 연대마다요 이 특징이 있는데, 이 특징을 알면요 또 재미난 게요, 저희가 무슨 골동품을 사던가 뭐 할 때요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누가 그 클래시컬 피리어드 때 그림을 팔려고 그래요. 그런데 이게 말이야 클래시컬 피리어드 때 누가 그린 거야. 그래서 이건 얼마짜리야? 막 이러는데요. 우리가 그게 진짜 이게 오리지널인가 아닌가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. 이 특징들을 잘 알면요. 그래서 오늘은 고전파 그 시대 때 특징을 제가 이야기하고요. 시간을 내 가지고 제가 각 피리오드마다 그 특징을요 전부 다 이야기하겠습니다. 그러면요 이게 2000년의 그 특징을 알게 되고요, 2000년의 역사, 2000년의 골동품, 2000년의 음악, 아트, 문학, 그 다음에 건축, 예술, 이 모든 것을 빡빡하게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. 자, 그 특징은요 밸런스라고 그랬죠 아까.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? 폼, 그 형식. 세 번째는 뭐죠? simplicity, simple. 그 다음 네 번째는 귀족적인 거, novelty. 이 첫 번째 밸런스를 제가 이제 우선 얘기하는데요. 이 밸런스에는요 2가지 아주 중요한 엘리먼트가 있습니다.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. 첫 번째 뭐냐면요, 뇌의 작용. 이 뇌의 작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. 지금 이제 밸런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. 두 번째는요 하모니. 이 2가지를 알면은요 정답이 나옵니다. 이 뇌의 작용이 어떠냐면요, 이 밸런스라는 것은요 모든 게 반대적인 밸런스예요. 우리가 생각할 때 밸런스 그러면요 아주 똑같은 게 2가지가 이렇게 밸런스를 이루는 거로 생각이 되잖아요. 그게 아니고 반대성을 가진 그 밸런스입니다. 그래서 그 중세기 때와 그리크 시대 때요 하모니아라는 말이 나와요.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우선 이 뇌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하겠습니다. 저희 남편이 의사를 해서요, 그 가끔 수술하는 채널을 보는데 거기에 이렇게 뇌를 탁 따다다 딱 해가지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요. 그럼 거기 이제 뇌가 나오잖아요. 오른쪽 뇌를 탁탁 건드면요 왼쪽 바디가 움직입니다. 그리고 왼쪽 뇌를 탁탁 하면요 또 오른쪽 바디가 움직여요. 이렇게 대칭으로 반대성을 띄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모든 것을 반대성으로 해가지고 밸런스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요 이 소크라테스가,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크 시대 때요,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. 소크라테스님, 이 우주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고 어떤 작용으로 이렇게, 그리고 지구는 뭐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. 이 유니버스에 대해서요.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, 하모니아라는 그 단어를 처음에 언급을 해요. 그래서 이 하모니아가 그때 나온 것인데요, 하모니아는 모든 게 반대성을 띄었다. 언씬과 씬이 있는데 언씬은 보이지 않는 것, 씬은 보이는 것이야. 그래서 그 2가지를
합쳐져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모든 물체의 그 피규어라라는 거예요. 피규어라. 우리가 피규어 베이스, 피규어라 그러잖아요.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모든 피규어는 반대성을 띤 성질을 가지고 있다. 찬 것과 더운 것, 플러스와 마이너스, 뭐 알파와 베타, 그 다음에 뭐 여자와 남자, 하늘과 땅, 모든 게 반대성을 띄었다는 것이에요. 이 반대성을 띄지 않고서는요, 모든 사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.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걸 받아 적습니다. 하모니아.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요, 하모니가 나온 것이에요. 그런데요, 에어리스토텔과 플레이토가 그 하모니아에 대해서 적는데, 그 한국에서는 뭐 플라톤이라고 그러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그랬죠. 미국에서는 에어리스토텔 그리고 플레이토라고 발음한다 그랬죠. 전혀 틀린 발음. 그런데 이게요, 이 뇌에도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. 그 모든 반대성을 띠고 있다 그랬잖아요. 이 뇌를 착 이렇게 보면요, 오른쪽 뇌는요, 아티스틱한 거예요. 그러니까 뭐 그림을 잘 그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피아노를 잘 친다든가 뭐 모든 이렇게 아티스틱한 거 있죠. 뭐 크리에이티브한 거, 창조적인 거. 이게 오른쪽 뇌예요. 왼쪽 뇌는요, 아카데믹한 거.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예요. 수학, 언어, 막 이런 거 그런 데예요. 그러니까 이 뇌가 발달된 사람은 이쪽을 잘 못해요. 이쪽이 잘 발달돼서 이걸 잘 못해요. 이거를 골고루 밸런스를 맞춰주는다는 게 이 그리크 시대 때 교육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는요, 스파르타 교육을 시키면서요, 그 육체적인 그 아주 그 스트렝스 강하게 만들어주면서 아트와 그 다음에 아카데믹, 그거를 같이 겸해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요, 그 하모니아와 그 밸런스, 그 밸런스나 하모니아와 그 뇌의 작용,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런데 이 아까 얘기한 이 특징 네 가지가요, 이 뇌에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요, 그 폼이라 그랬죠, 그 형식. 이 형식은요, 이것도 또 반대성을 띠고 있어요. A와 B. 그러니까 이 소나라를 작곡할 때요, K448이나 다른 음악을 작곡할 때 두 가지 띠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딴딴딴 띵 따라란 하고 나오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띠리리리리리리 하고 나오잖아요. 이 두 가지. 예를 들어서 베토벤의 푸에르스 에리제를 위하여 따라라라라라라라 하고 나오죠. 첫 번째 띠. 두 번째는 라라라라라라라 이러고 나오잖아요. 그래서 두 가지 띠. 그러니까 모든 음악에는요, 이렇게 클래시컬 음악에는요, 반대성을 띤 띠이 나옵니다. 그 다음 심플리시리요. 심플리시리가 뭐냐면요, 아주 심플한 거예요. 고전파 음악은요, 하모니가 아주 심플합니다. 타닉, 서브도미넌트, 도미넌트. 이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심플한 하모니로 또 심플하게 오른손은 멜로디를 치고 왼손은 어컴퍼니먼트, 반주를 합니다. 이것도 또 반대성을 띈 거죠. 그러니까 그 전에 바로크 음악들은요, 멜로디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었어요. 그래서 폴리포닉을 막 사용했습니다. 폴리라는 거는 매니 멜로디. 그런데 바로크 고전파 시대 때는요, 호모포닉이라는 건 뭐냐면요, 그 폴리포닉과 반대로 한 손에는 멜로디, 한 손은 어컴퍼니먼트, 이렇게 뚜렷하게 멜로디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요, 굉장히 심플하게 그 멜로디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. 간단한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게 되는데, 그 스티브 잡이라고 아시죠? 이 아이폰을 발명한 사람. 이 사람의 이 컨셉은 뭐냐면 무조건 심플이에요. 이 안에도 심플해야 되고, 디자인도 심플해야 되고, 이 펑션도 심플해야 되고, 유징 어떻게 사용하는가 모든 게 다 심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
저는 이 사람 이 컨셉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. 사실 저도 이렇게 막 옷을 입든가 아니면 집안의 가구를 뭐 한 대 이렇게 배치한다든가 모든 것을요, 이 사람 이 컨셉하고 좀 비슷합니다. 그래서 저희 아들이 맨날요 저보고요, 좀 뭐 조금 제가 잘못하면요, 엄마는 스티브 잡스야 그래요. 근데 전 참 이 사람의 컨셉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은요, 이렇게 컴퓨터나 이런 걸 뚜껑을 탁 열었을 때 그 안이, 속 안에가 심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겉에만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깨끗한 게 아니라 네가 서랍을 열었을 때 서랍 안이 탁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. 옷장도 정리가 척척 돼 있고 오늘 제 강의 끝난 다음에 또 옷장 정리하시느라고 다들 바쁘시겠습니다. 무조건 심플. 이렇게 심플한 거는요, 또 무엇을 또 나내냐면요, 우아하고 고전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캄다운 하면서 그 뭐라 그럴까요? 아주 난잡하지 않은 것입니다. 그러니까 색깔도요, 막 빨간 거 노란 거 이런 거 안 써요. 아주 그냥 파스텔조 같은 걸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그 특징이 있잖아요. 밸런스와 그 다음에 폼, 형식, 심플리시티, 아주 심플한 하모니, 어컴퍼니먼트와 멜로디, 그 다음에 그 고풍스러운 그 노벨리티. 이렇게 네 가지를요, 그 특징을 다 모아놓은 게 바로 이 고전파 음악들입니다. 특히 그 K448은요, 그 형식, 아니, 그러니까 그 특징 있죠. 고전파 특징이 네 가지가요, 너무너무 뚜렷하게 들어있는 최고의 그 이그젬플이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것을 이어폰에 집어넣어서 끼면은요, 그 뮤직 테라피의 음악이 된다는 것인데요. 사실 이 음악뿐이 아니라 많은 음악들이요, 고전파 음악들이 이런 작용을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떤 음악이 뭐 치매를 고칠지, 어떤 음악이 뭐 무슨 병을 고칠지 이거는 모르는 것입니다. 그런데요, 옛날부터 그 고전 음악을 들으면은 IQ가 높아진다는 그 말을 지금 막 입증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. 바로 이 특징들을, 이 뇌를 이렇게 반대적인 두 가지의 그 엘리먼트, 이거를 코디네이트 한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쪽 뇌는요, 아카데믹한 거, 아니 아티스틱한 거, 이쪽 뇌는 아카데믹한 거, 이것을요 코디네이트해서 밸런스, 하모니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이요, 그러니까 리스너한테요, 멜로디가 뚜렷하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. 왜? 베이스하고 이거하고 뚜렷하게 구분이 되니까요. 그런데 바로 그 음악은 안 그랬잖아요. 같이 막 부르니까요, 이 내가 그걸 들어도 혼동이 생깁니다. 누가 멜로디냐, 너냐 모르겠다,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클래식 뮤직은 그렇지 않습니다. 아주 정확하고 뚜렷하고 이 내가 그것을 구분합니다. 이렇게 해서 그 K448이요, 그 뇌에 그렇게 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. 이 하모니아 보면 반대성이라 그랬죠.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요, 뭐라 그럴까, 그 같은 성격의, 또 같은 취미에, 같은 뭐 캐릭터에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 굉장히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의외로 이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. 반대성을 띤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내 와이프하고 너무 나하고 틀려, 이것을 너무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또 긍정적으로 보면요, 내가 안 가진 면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어. 그리고 저 사람이 안 가진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.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상호작용을 해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오늘부터요, 와이프가 좀 다르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도요, 좀 이뻐해 주시고,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. 남편이 뭐 자기와 틀리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이렇게 밀어낼 것이 아니라 이쁘게
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이쁘게 봐주세요. 그리고 또 싱글인 분들 앞으로 또 이렇게 친구를 만날 때도요, 꼭 나하고 틀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하고 틀린 사람을 가까이 함으로써 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또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 공자인가 누가 이런 얘기를 했죠. 길을 걸을 때 too different 한 사람하고 걸으라고 그랬죠. 나보다 나은 사람, 나보다 못한 사람, 그 사람을 통해서, 못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또 잘난 사람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런 그 철학적인 것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것들 이렇게 볼 때요, 확실히 이 하모니아 이것은요 정말 뭐 그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반대성을 띈 것에서 우리가 완벽성을 찾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그 음악 테라피, 그 고전파 음악이요, 뇌에 어떤 작용을 하고 이게 어떻게 뮤직 테라피에 사용하는지 제가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그 네 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이 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뇌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뇌의 변화는요, 곧 이 육체의 변화입니다. 그러니까 감각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음악이요, 그 뇌와 그 우리 감각, 육체적인 것을 다 컨트롤한다는 것이에요. 참 재미있죠? 그래서 이 사운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. 음악을 열심히 들으세요. 그래서 이제 어떤 음악을 내가 들어야 되는가, 이것도 이제 제가 3부에서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. 오래전에요,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요, 그때요 제가 피아노를 막 치고 있는데 저희 옆집 여자가요 한 번은 막 달려와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. 그분이 이제 영국 여자였어요. 야, 정, 네가 무슨 곡을 칠 때마다 우리 개가 우 하고 운대요. 자꾸 진짜 눈물까지 흘린대요. 그래서 내가 아유 기린 그랬어요. 그러니까 진짜라는 거예요. 그래서 네가 와서 한번 봐봐라 그래요. 그런데 제가 뭐 이거 치면서 어떻게 개를 또 볼 수가 있습니까?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, 그러면 내가 이 곡을 여러 개 이렇게 쳐볼 테니까 그 걔가 우 하고 울 때 나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,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달려오라고 바로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둘이서 짜고 걔를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. 제가 맨날 여러 곡을 치니까 연습을 했어요. 그리고 또 콘서트 곡도 연습하고 이러니까 뭐를 제가 어떤 음악으로 걔를 울렸는지 모르죠. 그랬는데 이분이요, 하여튼 이제 저하고 짜고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곡을 치기로 했는데 거의 2주 동안에요 걔가 안 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뭐 저분이 저렇게 얘기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또 어떤 곡을 쳤어요. 그런데요 걔가 진짜로 우는 거예요. 우 하면서요 너무 슬프게 울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치면서 그 개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. 그러니까 그 여자도 달려온 거예요 저한테. 그다음에 바로 이거야, 이 곡이야 그러는 거예요. 그래? 그러면 내가 또 다른 곡을 치고 다시 이 곡으로 들어간다? 이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짜고요. 여자는 또 다시 돌아갔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곡을 치니까 걔가 안 울어요. 그래가지고요 또 다시 그 곡으로 돌아가서 쳤어요. 그러니까 걔가요 눈물을 막 뚝뚝 흘린다는 거예요. 우 하면서요. 그 곡이 무슨 곡이냐면요, 여러분도 들으셨습니다. 그 제가 리스트 얘기할 때 맨 마지막에 친 그 리스트가 30년 동안 사랑하다가 포기한 그 여자한테 바치는 그 곡 있죠? 소스피로. 그러니까 한숨이라는 그 곡이었어요. 그걸 치면요 걔가 그렇게 울어댄 거였어요. 걔도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 음악이 그 걔한테 그 뇌와 그 촉 있잖아요, 그거를 자극을 시킨다는 것입니다. 그 사람이나 개나 똑같은 것이죠.
제가 3부에는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. 이것은 뭐냐면요, 이제 1부에는요 제가 그 고전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. 그리고 음악 테라피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얘기하고, 2부는요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. 고전파 음악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뇌에 영향을 주고 어떻게 뭐로 인해서 이 음악이 뮤직 테라피에 작용을 하는가, 지금 2부에 대해서 그 뇌 작용과 하모니, 그리고 4가지 특징,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. 4가지 특징이 뭐라 그랬죠? 밸런스, 2번째는 폼, 형식, 3번째는 심플리시티, 그 심플한 거, 4번째는 노벨리티, 굉장히 귀족적이고 우아하고 아주 캄다운, 조용하고 안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. 3부는요 제 경험담, 그러니까 제가 30년 이상 동안 가르치면서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. 우울증, 판독증, 거기다가 뭐 앵거 컨트롤, 그러니까 분노 조절, 거기다 그 알츠하이머죠, 그 치매, 또 뭐냐면은요 그 자폐증, 오티즘이라 그러는데요, 그 자폐증, 그리고 우울증 얘기했나요?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자기를 이렇게 고립시키는 그 공포증이 있어요. 그런 것들,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소시오패스 이런 것들을요 정말 음악으로 인해서 많이 그 임프로브 되는 거,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, 개선된다 그러죠. 그러면은요 3부에서 뵙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바이.